안녕하세요. 자, 2022 송파종로학원 수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송파종로학원 입시 전략 연구소장 차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자,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이 수시 설명회는요, 수시의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제 접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전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그리고 송파종로학원 재원생을 위한 재수생에 맞는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총 5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응시 성향, 내신 등급별 지원 성향, 두 번째 파트 학생부 교과 전형, 세 번째 파트 학생부 종합 전형, 네 번째 파트 논술 전형, 다섯 번째 지원 시 알아둬야 될 체크포인트.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혹시 학생들 중에서 저는 논술만 하고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교과나 종합에도요, 모든 수시에 혹은 나중에 정시 지원할 때도 필요한 전략이라든가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응시하니까 나는 이것만 들을 거야는 되게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들어보시고 그리고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연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바로 수시 설명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내신대별 수시 지원 경로 추적입니다. 자, 이거는 종로 본원에서 만든 자료고요. 자, 뚜렷한 이야기야. 뚜렷한 경향들이 보이죠, 그죠? 잘 보시면 내신 1.0부터 3.5까지 지원자를 놓고 보면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자, 의외로 교과가 특히 최상위권인 내신 1.0에서 1.5등급 사이가 교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등급대 학생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내신 교과로는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상위권 대학을 진학해야 되니까 의대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종합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형태고요. 게다가 다 아시다시피 서울대와 고대가 교과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서울대나 고대를 지원할 경우 교과보다는 바로 이렇게 종합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단지 3.0에서 3.5 사이는 종합이 43.72% 지원자를 놓고 보면 그런데 오히려 바로 교과의 합격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사실이 눈여겨봐야 포인트, 이렇게 갈라지는 포인트라는 거죠. 실제로 내신 3.0에서 4.5 사이가 종합과 교과의 합격선이 다 갈라지는 선이다. 이런 거 인문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런 거 포인트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신 4.0에서 4.5는 논술 지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논술 지원이. 이것도 인문계와 약간의 다른 성향을 보이는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5.5등급까지도 실질적으로 논술 비중이 높은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4.0에서 4.5까지 그리고 바로 4.5가 넘어가는 경우는 오히려 교과 지원이 좀 강하다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요. 인문 논술에 비해서 자연 논술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바로 논술 수학과 수능 수학은 달라요. 하지만 전제는 뭐냐? 수학을 잘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내신이 4에서 5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수학 실력에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열에 비해서 자연계열 학생들은 논술에 어떤 의존하는 경향이 조금 작지 않나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되게 이상주의적 경향, 자기의 실력보다 자기의 현재 위치보다 높은 데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내신이 바로 중간 4.5 이하, 5, 6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요, 사실상 약간 의욕이 많이 꺾인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주의적인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의도가 나타나고요. 실제로 그래서 내신이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교과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무래도 일정한 자기 조건들을 포기해서 나타난 결과들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흔히들 얘기하는 서울이나 경기권을 포기하고 지방에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바로 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자연계의 합격선이 조금 더 인문계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제가 교과 전형 맨 첫째 줄에 바로 특징을 압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낮은 경쟁률. 자, 전제 조건. 적성은 뺍니다. 적성은 교과에 포함되긴 하나 또 별도의 시험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적성은 제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 하지만 교과는 가장 객관적이에요.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좋은 애들은 중복 합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중복 합격생이 많기 때문에 충원율 또한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높다. 이게 바로 교과의 특징이죠. 자, 우리 송파종로 재수생들이 타켓으로 삼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만을 지금 따로 뽑아서 자료에 제시를 했는데요. 자,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바로 서울이 7.4, 그 다음에 인천, 경기가 8.7대입니다. 경쟁률. 유일하게 교과 적성 합종 논술 4개의 영역 중에서 한 자릿수 경쟁률을 보이고요. 반면에 충원율은 바로 147.5대1, 인천, 경기 147.5%, 152.2%, 한마디로 정원의 1.5배. 자, 자연계 학생들 잘 아시겠지만 100명을 뽑았을 때 250명까지 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원의 바로 1배 반 정도가 추가 합격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논술 같은 경우는 바로 경쟁률은 가장 높죠. 43.9대1. 그다음에 인천, 경기는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28.0대1. 하지만 충원율은 가장 낮습니다. 자, 논술은요. 이과는 조금 문과보다는 그런 편인데 논술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좋다고 해서 상위 학교들은 여러 개 합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요. 저는 연대 논술 붙고 건대 논술 떨어지는 학생도 봤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 이런 걸 하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의할 학교를 제가 노티스 해놨죠. 그죠?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대부분의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눈높이에 있는 많이 선호하는 학교들인데요. 이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충원율 200%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학교는 바로 세종대예요. 왜냐하면 광운대와 서울시립대는 예전부터 충원율 200%를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세종대가 작년부터 충원율 200%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문제? 뭐냐면은 불리한 거 아니냐 얘네들이 왜 안 뽑냐 더. 이건 아니고 바로 뽑지 못한 인원은 그냥 정시로 보내겠다. 바로 정시에서 자신감이 좀 생겼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자, 세종대를 보세요. 자, 아래쪽 표 2개 있는데 아래쪽을 보세요. 자연계 학생들은. 잘 보시면요. 지금 소프트웨어학과하고 그다음에 화학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85.7%의 충원율을 보였는데요. 이때 평균 등급이 1.92 등급입니다. 자, 2020학년도는 200%로 제한했는데 약 0.27 정도 내신이 더 낮아졌어요. 1.65 등급까지 합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최근 가장 핫한 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내려가는 폭이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좀 요즘 조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죠. 화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내신이 1.6 바로 이제 충원율을 제한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종대 학생부 교과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예전에 몇 등급이었는지 같다더라 이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재작년 기록과 작년 기록이 다르다라는 거 이걸 꼭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이거는 교과, 종합, 논술
뭐 다 할 것 없이 다 정시 공통의 요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판단이 된다면 안정적인 전형, 변수가 없는 전형에 지원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자,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약하다고 일단 드러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될 때는 여러분들 변수를 노려야 됩니다. 역으로, 변수를.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존재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학생들은 전부 다 아주 게으릅니다. 귀찮아해. 복잡한 거 싫어해. 단순한 거, 서류 넣고 땡! 이걸 되게 좋아하죠, 사실상. 자,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이용하면 역으로 이용하셔야죠. 복잡한 전형일수록 바로 등급 컷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형과 복잡한 전형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요소 바로 서울시내 주요 여대를 지금 제가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이거는 우리 학생들만 보는 거니까 우리 여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열이 좀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1, 2, 3가 정해져 있죠. 이대, 숙대, 성신여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 학교가 대략 비슷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역풍 뜨는 학교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학교도 존재하지만 대략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학교 중에서 눈여겨볼 학교는 서울여대와 덕성여대. 서울여대와 덕성여대. 자, 먼저 수능 학생부 교과지만 최저가 있는 전형이죠.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2합 7입니다. 2합 7. 반면에 덕성여대가 3합 8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2합 7이면 평균 3.5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3합 8이면요. 평균 2점대입니다. 자,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연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자연계 3합 8 정도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덕성여대 정시로도 가고도 나온 최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내가 보기에는 덕성여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높게 설정해놨죠. 그렇죠? 이것의 결과가 어떠냐? 서울여대 합격 평균 75% 컷입니다. 바로 1.9, 1.9등급이고요. 반면에 덕성여대는 3.0등급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눈여겨볼 게 75% 컷이에요. 그리고 평균입니다. 평균. 그 말은 뭐냐면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3점이 넘어가는 평균 등급 컷이 3점이 넘어가고 이것도 마지막 합격자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낮은 학생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재수생 같은 경우. 자, 그런 것들 아마 염두에 두시면 내 내신 가지고 어떻게 교과를 넣을 수 있을지. 특히 논술 준비 안 하고 학종 준비 안 하고 근데 내신이 뭐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 한 학생들은 교과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하나의 지표는요. 밑에 강원대, 경북대, 상명대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오른쪽 충족률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최저를 통과했냐 통과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연계 같은 경우 강원대, 경북대 모두 약 30% 후반대입니다. 약 40%좀 못 미치죠. 그래서 60% 이상이 최저를 못 맞췄다라는. 그렇다면 이제 컷이 상당히 좀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지겠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상명대 같은 경우 67%, 약 3분의 1 정도가 최저를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가 있죠. 자, 이 상명대 같은 경우는 대략 물론 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학생부 교과의 경쟁률이 10대 1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실질 경쟁률은 7대 1 수준이다. 여기다 충원율까지 감안한다면 해볼만 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강원대와 경북대는 더하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또 하나의 변수 요소는 바로 면접 여부입니다. 면접. 그러니까 이것도 학생부 교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종합도 면접이 있고요. 또 일부 교대 같은 경우도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교는 명지대학교예요. 명지대학교는 학생부 교과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능 100이 있고요. 면접 30이 들어가는 전형 둘로 나눠집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시면요. 자연계 같은 경우 지금 합격자 평균 학생부 100일 경우 2.38등급이에요. 반면에 면접이 들어갈 경우는 3.01대 1입니다. 약 0.6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약간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은 바로 이렇게 복잡한 전형을 노리는 게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면접 방식인데요. 요거 좀 제가 고대 면접 방식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면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지금 면접 방식 다 바꾸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인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이걸 고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영상 면접과 화상 면접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영상 면접 역시 둘로 나눠지는데 업로드 방식과 현장 녹화 방식이에요. 업로드 방식은 그냥 본인이 녹화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질문은 사전에 공개가 되죠. 이 말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심지어 제3자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면 객관성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업로드 방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합격과 불합격만 논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도저히 안 보여. 딱 보니까 얘는 뭐 그냥 시쳇말로 얘는 약간 양아치인데 얘는 대학교에서 공부할 애가 아닌데 라고 느껴지면 그냥 불합격 처리하고 태도가 불손한다거나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합격이다. 거의 90% 이상 합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형태죠. 쉬운 형태입니다. 반면에 현장 녹화는요. 자, 현장에 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요. 대략 고대 같은 경우 24분 전에 24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질문을 주고 24분 동안 숙독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정해진 공간에 가서 본인이 녹화하는 형식. 본인이 녹화하는 형식. 이 경우에는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6점 척도평가. 그래서 6단계로 나누어서 학생을 평가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 있는 화상 면접은요. 그냥 비대면 형식이고 일반적인 면접 형태입니다. 다만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6점 척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면접 방식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학생부 종합전형. 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작년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던 전형입니다. 자, 흔히들 깜깜이 전형이다. 도대체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객관성이 떨어진다. 자, 대학들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공동 연구 평가 문항이 있습니다. 평가 요소. 자, 요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자, 대부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소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잘 읽어보고 이게 평가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읽어보고 자소서에 바로 이 부분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쓰셔야 돼요. 일단 간단히 제가 예를 들면요.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 여기서 학업 성취도는요. 기본적으로 객관적 집도입니다. 이건 그냥 내신 성적. 그런데 학업 태도, 학업 의지 이건 물론 드러나는 활동으로도 볼 수 있지만 주관적인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이 주관적 요소를 학생 자소서에 녹아들게 쓰는 거죠. 전공 적합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표하는 단어죠. 전공 적합성. 여기서 보면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한국사 선생이니까 어떤 학생이 역사 선생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생기부를 봤더니 있잖아. 한국사 5등급, 동아시아사 6등급 이런 근거가 없죠. 이건 왜 얘는 역사 선생이 되려고 한 거야 도대체? 역사에 관심도 없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과를 할 것인가에서 진로만 따지지 마시고요. 받았던 교과에서 성적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진로하고 같이 연결되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이건 주관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소서에 녹아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찬찬히 읽어보시고 자소서 쓰는데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6개 대학이 공동 연구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 이런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나머지 대학들도 이와 유사한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바로 현재 정경률도 감소 추세입니다. 이것은
학력 인구의 감소를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다소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의 학종 바로 경쟁률이 재작년 대비 2019년 대비 2020년에 약 3.67대 1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 폭으로. 자, 이 말은 합격선도 다소 높아졌다. 높아졌다. 예를 들면 1.8등급대 학교에서 2점대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역시 또 학력 인구가 감소했죠. 올해도 약간의 그런 추세가 보여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실정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있잖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하면 특목 자사고에 비해서 일반고가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흉흉하게 떠도는 각 대학에서 고교 등급제를 실시해서 일부 고등학교에게 유리하고 일부 고등학교는 불리하다는 얘기도 우리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걸 더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그런데 우리 자랑스러운 경희대학교에서 그걸 확연하게 다 드러내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료예요. 그리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자, 경희대가 자랑하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이 전형을 보시면요. 잘 보시면 합격자, 불합격자 표시가 동그라미 X표로 표시되고요.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충원 합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원 합격이라는 것은 최종 합격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나왔던 자료는 유사일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눈여겨 보여지는 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 첫 번째 의상학과를 보시면 돼요. 의상학과. 자, 의상학과를 잘 보시면요. 합격자의 분포도를 잘 보시면 2.7등급, 8등급 때부터 3.78등급 대 사이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마치 휴전선처럼 있잖아. DMZ처럼 아예 없어요. 그래서 둘로 완전히 양분이 돼 있죠. 이게 아마 중요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판단하는 건 그렇습니다. 2점대, 2.7대 앞부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예요. 일반고. 그리고 3.7 후반대 학생들은 특목 자사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높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 나온 고등학교에 맞춰서 이걸 가지고 지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그죠? 이건 인문이고요. 여기 또 눈여겨볼 만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과가 있는데 바로 수학과예요. 수학과에 보시면 마지막 5명 있지 않습니까? 5명. 이게 내신이 6, 7등급이에요. 6, 7등급. 이 정도 학생이면 100% 특목이 거의 영재고나 과거 수준이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특히 수학과니까요. 아마 그렇게 추정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고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때 할 때는 이게 분리해서 5명을 합격시키면 앞에 내신 좋은 애들 5명을 떨어뜨렸다는 얘기잖아. 이런 걸 감안하세요. 항상 있잖아. 하수는 나만 봐요. 딴 사람을 봐야지. 딴 사람들. 그런 걸 보고 판단할 과를 고를 때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학교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기대. 자, 이 경기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와 마찬가지 유사한 형식으로 지금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경기대 같은 경우는 1단계예요. 1단계. 최종 합격자가 아니고요. 다소 좀 경희대보다는 약간 가려진 측면이 있죠. 여기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과를 잘 보시면 경희대와 다르게 있잖아. 내신이 낮은 합격생들이 별로 안 보여요. 특히 전자물리학과는 아예 지금 4등급 초반대 이후는 아예 없고요. 화학과는 아예 4등급대가 없습니다. 바이오 융합학과도 역시 4등급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석하냐? 자, 이 경기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흔히들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죠. 냉정하게 말하면 여길 노리지, 내신이 내가 아무리 나쁜 학생도 여길 노리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경기대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고 학생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잘 감안하시고요. 자, 또 하나의 학교가 있는데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지금 아예 고교 유형별 지원자 합격률을 상세히 도표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저기 많은 사람들 궁금해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조금이나마 알게 됐는데요. 잘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지금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률이 제일 높은 애들은 바로 특목고가 11.7%. 응시자에 비해서. 합격률을 보지 마시고 최종 등록자 보시면 일반고가 71%고요. 특목이 16.1%고 자사고가 12.5%. 그래서 자사고의 비중이 특목에 비해서 조금 약하거든요. 자,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고교 유형별 교과 성적 평균 등급인데 특히 자연계를 보시면 특목 자사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면 최종 등록자를 보시면요. 자, 일반고가 2.0대고요. 자사고가 3.3등급인데 특목고는 5.7등급까지도 붙었다라고. 5등급 대 중후반까지도. 마찬가지로 과거 학생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특목이 바로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 바로 지원해 볼 만한 학교가 바로 이 서울시립대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논술 전형. 자, 이 논술 전형 우리 학원에서도 가장 많이 응시를 하고 있죠, 그죠? 로또라고도 합니다. 왜? 높은 경쟁률, 그죠? 반면에 낮은 합격률. 도대체 누가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있죠. 실질 경쟁률. 아까 교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실질 경쟁률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 자연계, 인문계보다 좀 심하죠, 더. 자, 먼저 성대. 첫 번째 제가 성대를 제시했는데 왜냐? 지금 논술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하고 고대가 논술을 안 봅니다. 또 하나, 연대가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최저를 적용하는 학교 중에 최상위 학교는 성대, 서강대. 한양대도 없습니다. 레벨을 잘 보세요. 서열을. 의대 빼고 성대, 서강대, 그 다음에 중앙대. 이런 순으로 내려갔죠. 자, 잘 보시면 먼저 아래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자연계열 보시면 국어, 수학, 과탐 두 과목 평균이에요. 합 4입니다. 이거 2합사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네, 3과목 중 2합사입니다. 영어는 무조건 2등급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3합 6보다 세요. 그래서 의대 계열, 의학 계열을 제외하고 건대 수의까지 포함해서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학력 기준이 바로 성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성대의 특성학 바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는요. 2과목 합 3입니다. 2과목 합 3. 영어 2등급. 그래서 굉장히 더 까다롭죠.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자, 다시 위에 표를 자연계, 바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자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가장 높은 경쟁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 96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12.8대 1. 이거 어마어마하죠. 거의 80% 이상이 바로 충족을 못 시켰다. 그래서 나온 경쟁률 보고 어마무시하다. 아니고 최저를 통과하다 보면 굉장히 낮은 경쟁률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건축학 같은 경우는요. 경쟁률이 44.67대 1인데 실제 경쟁률 8.3대 1입니다. 8.3.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요. 인문계열보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인문계열의 최저 충족률보다 실제로 인문하고 자연이 있잖아. 한 등급 정도 차이가 나요. 최저가. 근데 성대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의 가장 성대 자연계가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가장 최저가 높다. 사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재수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이 재학생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바로 우리가 로또라고 얘기하는 논술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나 싶고요. 중간에 성대 같은 경우는 응시 경쟁률도 제공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응시 경쟁률은 뭐냐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수능 끝나고 나면 이거 한 개 이거
제대로 이제 이거 체크 가채점 못 해온 학생들은 나 이거 못 썼지? 이거 하나 때문에 뭐 2등급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어디야? 아리까리한 학생들이 이게 또 이제 수능 끝나고 바로 이틀 있다가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가요. 그 학생의 숫자들. 그 학생의 숫자들. 그 중에 와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그 학생들의 상당수가 바로 자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더 맞아 떨어지죠. 혹시나라는 건 확실히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학교입니다. 바로 중대죠. 우리 중앙대학교는 두산이 인수하면서 굉장히 학교를 도약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형 요소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흔히들 서성한이라고 부르는 레벨에서 한양대가 최저가 없고 성황대, 성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최저를 요구합니다. 자, 중대가 뭘 선택했습니까? 바로 중대는 서성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중정외시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정외시에서 중을 떼달라. 우리는 위에 붙겠다. 서성한 중이다. 그 의지가 바로 중앙대 최저학력 기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맨 아래쪽 노란색 바로 자연계열 서울 국수 영어 바탐한계 3합 6이에요. 3합 6.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의대는 빼고요. 일단 안성캠퍼스는 조금 낮아서 2합 5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중대 서울이죠. 중대 서울. 안성캠퍼스의 이과는 다 사실상 생명공학과 하나죠. 공학부 하나죠. 자,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위에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 29.6대 1 경쟁률이요. 실제 경쟁률은 6.4대 1입니다. 성대보다 더 떨어지죠. 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과 중에서 약간 여학생 비율이 좀 높죠. 그죠? 아무래도 요즘 이 발언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학생들 그러니까 상위권 여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뭐 남녀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비교적 좀 수학이 아무래도 이과의 여학생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싶어요. 이것도 노려볼 만하고요. 건축학부 역시도 바로 한 자릿수 9.6대 2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중대가 레벨을 올리는데 험난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많이 없죠. 그죠? 자, 한 학교 더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성신여대. 최저부터 볼까요? 3합 8입니다. 3합 8.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던 교과에서 덕성여대와 얘와 똑같죠. 3합 8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 지금 성신여대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참혹한 결과가 나왔어요. 잘 보시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눈에 띄는 데가 있죠. 지금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는 경쟁률도 9.6대 1로 이미 한 자릿수고요. 실제 경쟁률, 충족률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률 1.2대 1이에요. 거의 다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논술에서도 이런 행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최저만 맞추면. 근데 냉정하게 3합 8 맞추면 나머지 한 과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성신여대도 뭐 정시로도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자 어쨌든 이 잘 보시면 여기서 포인트를 알아야 돼. 아까 교과 때도 얘기했지만 최저가 세면 이런 변수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수능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여주고요.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신여대. 이것만 믿고 올해 융합에너지공학과를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신여대가 이러면서 사실상 큰 낭패를 받기 때문에 올해 최저를 완화시켰습니다. 굉장히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보시면 최저 학력 기준 완화 보면 성신여대 자연계열이 3합 8에서 2합 7로 큰 폭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해서 성신여대를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성신여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은요. 한 등급 정도 완화시켰습니다. 자, 요걸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야죠. 뭐냐면은 작년보다 학령 인구가 줄었어요. 요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50만 명 기준으로 5만 명 줄었다. 즉 10% 줄었다고 치면요. 1등급은 약 2,000명 줄. 이 말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조건일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최저를 맞출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죠. 무슨 말이야? 뭘 노려? 작년하고 최저가 똑같은 학교들은요. 작년보다 충원율이, 소위 말해서 최저를 맞춘 충족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하나 정도 완화시킨 거는 작년하고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으로 잘 생각하셔서 지원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논술고사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학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가 2단계 전형에서 1단계 전형으로 완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홍대가 지금 논술 60%에서 90%, 그 다음에 광운대, 그 다음에 연대미래, 상기대, 기술교육대 모두 완화시키고 바로 내신 비중을, 교과 비중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논술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 그렇다면 또 중요한 학교가 있죠. 그렇다면 논술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바로 한양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양대 10만 논술설, 그렇죠? 거의 최상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 중에서 최저가 없는 대표적인 학교고요. 경쟁률은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확신할 수도 없는 학교 중에 하나죠. 자, 이 한양대가 논술이 100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잘 보세요. 자연계열. 자, 자연계열은 총 4번에 4개의 시험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의학부는 제가 뺐어요. 지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자연계열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고 오후 1이 있고 오후 2가 있습니다. 오전에 하나, 오후에 2개를 봐요. 자, 먼저 오전 1을 보겠습니다. 물리학과와 간호학과 자연. 물리학과가 92.89점이고요. 합격자 평균 점수가. 간호학과는 72.1점입니다. 무려 25점 차이가 나요. 오전. 그러니까 같은 시험지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양대 자연계 논술은 수학만 보죠. 높은 수준의 수학 실력을 요구합니다. 물리를 잘하는 학생들,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죠. 그래서 물리학과는 정시 레벨과 다르게 바로 논술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합격선을 요구한다는 사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간호학과 역시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이 좀 많은 곳은 논술 성적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고요. 반면에 자연계열 보세요. 자연계열 5, 1 역시 똑같은 패턴인데 수학과와 수학교육과의 차이. 수학과 마찬가지죠. 아마 이 시험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수학과가 77.43점인데 반면에 수학교육과가 60.82점으로 14점 차이 납니다. 같은 수학인데 수학교육과는 여학생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마찬가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와 융합전자공학부 역시 11점 정도 차이 나고요. 이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의 최근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않나 하고 여겨집니다. 자, 내신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내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내신 비중, 반영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논술 응시하는 학생 중에 3등급대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입니다. 내신. 1, 2등급 학생들은 학종이나 교과를 놓죠. 그래서 보통 3, 4, 5등급인데 이 3, 4, 5등급의 극단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서강대 같은 경우 3등급이 99.2%고 5등급이 98.4점입니다. 99.2점, 98.4점으로 0.8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심지어 6등급하고도 1.2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6등급도 해볼 만한 곳이 바로 서강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쭉 내려가서 잘 보시면 중앙대 같은 경우, 바로 밑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6등급 때까지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3등급에 198점 가니까 20% 반영한다고 쳤을 때 약 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지금 성균관대는 5등급과 6등급으로 5점 차이로 벌려놨죠. 그렇죠? 그러면서 홍익대도 조금 더 벌렸고요. 여기 이화여대를 보세요. 이화여대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3등급이 282점이고요. 4등급이 294점입니다. 여기서 이미 18점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5등급은 246점이어서 3등급과 5등급 차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약 36점 정도 차이 나고요. 그래서 이 내신을 많이 본다는 사실을 이화여대 알 수 있죠. 내신이 3등급 대학생인데 논술을 노려볼 만한 여학생들은 이화여대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논술고사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중요한 건 연대가 들어왔죠. 연대가
바로 주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도 시간대를 분리했습니다. 세종대 노리시는 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 분석에서 연대인데요. 모의 논술을 분석했는데 연대 자연계열 잘 보시면 과마다 과탐이 지정됐습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지구과학 선택은 4개 과밖에 없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모의 논술에서 기하 벡터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게 많은 선생님들의 이야기예요. 반면에 성균관대는 기하를 아예 출제를 해버렸어요. 이거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마 성대 논술 같은 경우 재수생이 유리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예요. 체크 포인트. 자, 짧게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짧은 학교들이 있어요. 서울대, 고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경주교대. 이 학교들은 원래 짧았어요. 근데 느닷없이 당국대가 3일로 줄였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소서 마감 시간이 특이한 학교가 있는데 특히 서울여대입니다. 오후 아닙니다. 오전 10시예요. 아침 먹고 딴짓하면 마감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겹치기 일정이 있는데 특히 자연계열 학생 경우 아랫부분 보세요. 특히 12월 5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술 겹. 왜냐하면은 의대가 5개. 의대가 5개인데 그중에서 지방이 2군데입니다. 울산과 경북대가 있어요. 예측되는 게 있죠. 바로 이때 의대 2개를 본 학생들은 경희대 카톨릭대 의대 2개 중에 하나 넣고요. 대부분 한양대로 몰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양대 의대의 논술 경쟁률은 사상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수의대 노리는 학생들이 많죠.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경북대가 날짜를 옮기면서 바로 양대 투톱이죠. 바로 수의대, 건대와 경북대 이 두 학교가 동시에 시험을 봅니다. 물리적 거리도 만만치 않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건대가 3합4고요. 경북대가 3합 6이에요. 둘 다 놓고 3합4를 맞추면 건대로, 못 맞추면 경북대로. 이런 전략도 가능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등록 충원 일정이 있는데요. 서울대가 등록 충원 일정 하루 연장했고요. 하루 더 늘렸고요. 연대도 늘렸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첫 번째, 수시 충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시 이월 숫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시에 다소 유리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 봤던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